내가 공제받을 내용이 굉장히 많다 또는 수익 금액이 크다 하신 분들은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좀 더 커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직접 장부 작성을 하실 수 있나요? 장부 작성하는 게 되게 힘들죠. 일단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막상 홈택스에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슈퍼게임의 이정윤이라고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이정윤 세무사라고 인사드린 이유는 절세로도 분명히 우리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5월 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5월 소득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랑 좀 친하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텍스 컨설팅의 리엔텍스 대표 세무사 이선열 세무사입니다. 저도 이 세무사인데 우리 이 세무사님. 저도 이 세무사입니다. 우리 이 세무사님은 사실 제가 이 시험 합격한 이런 과정 좀 듣고 놀랐었는데 보통 세무사님들이 시험 과정을 보면 뭐 공부 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반 회사를 먼저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세무사가 됐는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우리 이 세무사님처럼 직장생활 하는데 나도 좀 전문 자격인이 되고 싶어, 나 좀 자격증 따고서 사자 붙는 이런 개업해서 좀 편하게 돈 벌고 내 사무실 갖고 싶어 이런 꿈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세무사 시험 봤던 그 경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회사를 한 26에 들어갔어요. 첫 입사를. 일단 우리 국내 제약회사 중에 한 군데에 회계팀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회계팀에서 여러 가지 회계 업무를 하면서 한 6년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6년을 보내면서 회계감사도 물론 많이 받아봤고 세무조사도 많이 받아봤고 하는 과정 중에서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감사를 오게 되면 저보다 뭐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회계팀 입장에서 회계사 세무사가 멋있어 보였다. 네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한번 회계사를 해볼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이미 30대가 지난 시점이어가지고 회계사보다는 세무사로 하면서 제 성격 자체가 또 외향적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신 지 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을 살려서 오늘 좀 좋은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5월달 이제 소득세 시즌이잖아요. 오늘 뭐 그동안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뭐 어떤 내용 말씀하시러 나오신 거죠? 오늘은 우리 그 이정윤 세무사님 그 유튜브 TV에 그동안 한 뭐 2명 정도 세무사님이 나오셨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큰 그림에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뭐 물론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 이제 시즌이 5월이다 보니까 아마 5월은 아무래도 뭐 사업자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세무사가 뭐 해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리랜서 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 사례 위주로 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또 시작은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 신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먼저 프리랜서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좀 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에 프리랜서 말 그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인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 A 회사, B 회사, C 회사 모든 곳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그런 분들을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고용 형태가 3.3%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돈 받을 때로 치면은 3.3% 띄고 받는 분이 프리랜서. 그렇죠. 또 이 업무 형태로 보면
뭐 실명 나와도 되겠죠. 전현무 아나운서가 대표적인 거죠. 원래는 한 군데 방송사 소속이었지만 그렇죠. 원래는 근로소득자였다가 틀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는 그런 게 이제 프리랜서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 그래서 뭐 신고 뭐 어떻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프리랜서 신고가 뭐가 중요하죠? 자, 이제 프리랜서가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뭐 법인은 법인세, 뭐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들은 뭐 소득세로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이제 프리랜서가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또 사례로 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회 초년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프리랜서 분들이. 일단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본인이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면서 이제 월급 형식으로 매달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들은 이제 월급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네 고용 형태가 일반 정직원처럼 뭐 4대 보험 가입된 그런 고용 형태인 줄 알고 돈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2년, 2, 3년 후에 세무서에서 그동안 신고를 안 했으니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두드려 맞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 때 항상 나는 내가 정직원 형태인지 프리랜서 고용 형태인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히 뭐 젊은 분 사례를 드셨으니까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그럼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건가요?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뭐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는 일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형식으로 줘서 실제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할 때 알바 형식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알바고 회사에서 이제 신고할 때 보통은 회사들이 3.3% 띄고 신고하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료가 또 회사의 입장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나는 알바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프리랜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더군다나 뭐 사회생활 오래 하신 40대 분들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겠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이 나는 알바했어 하고 세금 전혀 상관없어 뭐 알아서 다 했겠지 했는데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잘 들으셔야겠네요. 네, 젊은 분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 세금 구조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속 필수 시청인데. 그럼 이제 알바인 분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내가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법적으로는 3.3% 원천 징수해서 받은 그분들은 프리랜서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바를 했던 뭐 프리랜서를 일했던 난 1년 동안 얼마나 번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홈택스에 아주 잘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프리랜서 소득 신고의 출발점은 본인들이 1년 동안 어느 회사에서 얼마의 소득을 받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거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상단에 나의 홈택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면 거기에 연말정산이라는 가운데 부분에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 네, 맞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에 들어가시면 지금 요거는 제 거를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또 회사별로 어떤 소득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 홈택스가 제가 이제 신고를 하다 보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저는 3군데서 분명히 일을 했는데 홈택스를 보면 2군데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저는 프리랜서 소득 외에 분명히 잠시나마 4대 보험 가입해서 근로소득도 있는데 그게 홈택스에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홈택스에 나와 있는 대로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세무서에서 이거 신고 누락했는데요? 그렇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또 의뢰자한테 의뢰하신 우리 고객님한테 홈택스에서 뭐 안 나와서 뭐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는 하지만 스스로도 우리 고객님 스스로도 이렇게 뭐 잘 알아서야 된다 이렇게 미리 이제 뭐 말씀을 드리죠 항상. 예.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본인 소득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홈택스에 이 캡처 화면의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 걸 확인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확인해서 내가 그래도 작년 이제 5월에 신고하는 게 2020년도 기속분이니까 2020년도 얼마 벌었는지 거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캡처함에서 보면은 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지급명세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전화 상담이 와요. 세무사님 저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있는데 제가 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보통 세무사님들은 이제 뭐 그거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해본 그 경험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4대 보험 가입 안 돼 있으시고 3.3% 떼고 급여를 받으시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때 저야 네 맞아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다년간 뭐 일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사업소득자인 거를 충분히 아시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3% 떼고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자인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네. 뭐 특히 사회초년병들 내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은 3.3% 떼면은 사업소득이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네. 자 여러 프리랜서들이 직업군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3.3% 뛴 여러 프리랜서 직업군 중에서 네. 세무사들은 대부분 알지만 제일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인데요. 네. 보험 설계사 분들의 좀 업종 특성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신고 대리할 때? 일단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인데 제가 그 설계사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그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은 이직이 되게 많아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세 군데서 일을 했는데 자 A 회사, B 회사는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줬다. 근데 나는 C 회사만 환급 받으면 된다. 그래서 C 회사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면서 이것만 소득세 신고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럴 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홈택스 아이디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분들의 소득을 보지 않는 이상 네. 저희는 그분들이 주는 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은 거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걸로만 신고가 들어가면 이분들은 과소신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설계사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설계사분들 중에 본인이 두 군데, 세 군데, 뭐 네 군데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꼭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네. 괜히 나는 두세 군데 다니면서 그 퇴사하면서 다 해결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합산 신고를 안 하는 거니까 네, 분명히 네. 조금 내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되게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건 뭐 당연한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실제 사례에서는 정말로 나는 뭐 세 번째 다닌 것만 신고해 주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 또 네. 이직이 많으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직하지 않은 분들 한 군데만 다닌 분들 설명해 주시죠. 한 군데만 다닌 분들. 한 군데만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초에 뭐 연말정산을 했든 연말정산을 안 했든 뭐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도 본인의 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거기에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직부기 대상자가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5월에 장부 작성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거죠. 연말정산 우리 보통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자들만 해당되는지 아시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물론 종합소득세가 잦은 신고긴 하지만 뭐 월급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자진 신고할 시간도 없는데 회사 격리팀에서 격리팀에서 네. 근무하셨으니까 네네네. 회사 격리팀에서 야 몇 월 며칠까지 뭐 등본도 내고 뭐도 내고 네. 공제할 거 다 내 해서 회사에서 대행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도 어찌 보면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긴 하지만 네. 다 그 어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 보험회사의 격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리는데 네. 그 연말정산은 대강한 신고고 네. 특히 내가 공제받을 내용이 굉장히 많다 또는 수익 금액이 크다 하신 네네. 분들은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좀 더 커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직접 장부 작성을 하실 수 있나요? 장부 작성하는 게 되게 힘들죠. 네. 예, 일단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막상 홈택스에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세무사 의뢰 비용을 뭐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실제로. 하지만 실제 막상 들어가 보고 일단 기본사항 입력부터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사항 어디서 막히는 거죠? 이름, 전화번호 뭐. 거기까지는 이미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로그인 하게 되면. 근데 신고 납부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선택을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뭐 자기 조정, 외부 조정 이런 거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거를 생소하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뭐 이렇게 상담 받고서 가셨다가 안 되겠어요,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 더 또 추가 질문 드려보면 아마도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신고들이 의뢰를 할 때는 내 환급액이 진짜 중요하고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보통 수입 금액에 비례해서 뭐 수입 금액이신 분들이 뭐 200만 원 환급이면 5천만 원이면 수입을 버신 분들은 100만 원 환급이고 뭐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수입 금액 따라 되나요? 일단은 그 이제 프리랜서 분들 중에 이제 기존에 계속 이제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환급을 많이 이제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친구랑 같이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3천만 원 수익이고 뭐 저 친구는 뭐 7천만 원 수익이야. 그러면 저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친구가 두 명이 동시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7천만 원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친구보다 소득이 더 많은데 왜 환급이 더 적냐? 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죠. 많으니까 더 많이 돌려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은 말 그대로 3.3%를 띄면은 뭐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7천만 원은 200 얼마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띄었으니까 나는 돌려받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나는 환급액이 적냐.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화가 오면은 보통 뭐 이제 여기 그냥 고객님이라고 할게요. 고객님 혹시 세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냅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겠죠. 이렇게 얘기를 잘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친구분 3천만 원이랑 7천만 원 소득이랑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냐고. 물론 7천만 원인 분들이 경비를 정말 많이 써서 뭐 소득 금액이 작다고 치면 물론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극히 이제 드문 경우고, 보통은 7천만 원이 3천만 원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입장에서 그걸 환급으로 적용시켜 보면 반대로 3천만 원인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 환급을 많이 받는 거고, 7천만 원 소득인 분들은 3천만 원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 환급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수익 금액하고 비례하진 않는다. 수익 금액이 비례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고 그리고 또 공제를 뭐 수익 금액하고 비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그러면은 3억이든 5억이든 우리 고객님보다 뭐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금을 더 엄청 많이 환급받겠네요. 그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득시켜서 적당하게 그 본인이 쓴 경비 토대로 적당하게 뭐 세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환급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세무사님이시니까 업무를 할 때 당연히 적법한 상황에서 절세를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환급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방금 환급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금액에 따라서 수익 금액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모두 환급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요? 어떡하면 왜 못 받죠? 물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환급시켜주면 좋겠지만 세금이라는 거는 당연히 본인 수입에 비례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보통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를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이 쓴 뭐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많이 증빙을 내면 낼수록 그만큼 절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프리랜서 분들도 본인이 쓴 어떤 가입한 뭐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뭐 경비 쓴 것들 이런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이제 오산이죠. 네네네. 그러면 수익 금액이 적은 분들이 환급 받을 확률이 더 높은가요? 높은 분들이 환급 받는?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익 금액이 적은 분들이 환급 받을 확률이 더 크죠. 네. 왜냐하면 수익금이 적으면 누진세 세율도 적고 또 공제 받을 증빙 자료도 어느 정도 또 찰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수익 금액이 적은 분들일수록 확실히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수익 금액이 큰 분들은 환급액이 너무 적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적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를 위해서 뭐 증빙을 많이 내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보통 그 뭐 수익 금액 기준으로요. 한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2,000원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세무서에서 직접 가서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직접. 세무서에서 어떻게 가서? 자, 예전에 세무서에 이제 가보면은 줄을 막 서 있어요. 줄 서 있으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제 띵동 거리면 가서 이제 거기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이 나의 소득 신고를 추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추계가 뭐냐면은 장부의 반대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무사에다 맡기면은 본인의 경비나 이런 거 다 제출해서 세무사님들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주잖아요. 근데 추계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준 그 사람의 업종에 맞는 경비율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세금이 장부 작성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4년 동안 계속 세무서에서 맡겼는데 내 친구 따라서 세무사님한테 한번 장부 작성 의뢰해보니까 이렇게 환급이 나왔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추계는 뭐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뭐 추정해서 계산해서 대강하는 게 추계인데 장부는 정말 증빙을 다 넣는 건데 그게 더 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장부를 작성하시는 게 난 분님들인지 증빙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프리랜서들의 신고들은 환급을